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조선시대 전기의 경제활동, 그러니까 농업, 그 다음에 수공업, 상업, 무역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토지제도나 무슨 조세제도처럼 길게 정리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단편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 우리 교재 481페이지입니다. 자, 우선 양반의 경제 기반입니다. 자, 과전과 녹봉. 자, 벼슬을 하는 양반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일을 하니까 그 대가로 받는 게 과전과 녹봉인데요. 자, 우선 과전법, 그 다음에 직전법 체제 하에서는 과전을 받죠. 자, 그럴 경우에 과전을 받았는데 좀 모자르거나 그럴 경우에는 녹봉을 추가로 받는 겁니다. 대체로 과전과 녹봉을 함께 받다가 나중에 명종 때 녹봉제를 시할 땐 뭐 한 거예요? 녹봉만 줬다는 얘기예요. 이 함정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명종 때 녹봉제 이전에는 녹봉을 주지 않았다면 틀려요. 일반적으로 과전과 녹봉을 같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노비. 양반 대부분은 지주예요. 자, 노비를 통해 토지를 경작시킵니다. 자, 그래서 토지와 노비, 이게 많으면 부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양반의 주 수입원입니다. 자, 자신 소유의 토지, 농장이 있습니다. 양반 소유의 토지는 비옥한 토지가 많았던 경상, 전라, 충청도, 이제 하삼도죠. 남도 지방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경우는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인구가 제일 많아요. 자,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형태는 자신의 소유의 토지는 규모가 커서 농장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경작은 양반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노비에게 직접 경작시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땅에서 자기의 소유의 노비에게 일시키는 게 제일 이득이 커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노비에게 시키고, 그 다음에 토지의 규모가 커서 노비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할 수 없으면 그 주변 농민들에게 소작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노비에게 시키고, 그 다음 남으면 농민에게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량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병작반수. 자, 그래서 내용은 전호입니다. 전호가 소작농이 땅을 빌린 대가, 지대를 납부하는데, 그보다 수확의 2분의 1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 50%를 내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의 것과 지주의 것을 같이 나란히 농사지어서 반을 낸다는 뜻이에요. 자, 수확의 절반을 내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노비가 바쳐야 되는 양이 뭡니까? 이 병작반수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이 양반이 소유한 노비가 내는 게 뭡니까? 자유민이 땅을 빌린 대가로 내는 것보다는 당연히 많았겠죠. 그래서 노비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농민이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관리입니다. 친족 파견. 대개 친족을 그곳에 거주시키면서 대신 관리하게 합니다. 본인은 벼슬을 하거나 그럴 경우 뭡니까? 가서 일일이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족을 보냈다. 직접 관리. 때로는 집과 창고를 지어놓고 직접 노비를 감독하고 농장을 살피기도 했다. 당연한 얘기죠. 은퇴한 다음에 본인이 농장을 직접 살피기도 했겠죠. 자, 외거노비. 때로는 노비만 파견해서 농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집 바깥에서 거주하는 노비가 외거노비고요. 이건 특히 이후에 사회 파트에서, 사회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확대. 이런 농장은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더욱 증가합니다. 특히 세조 이후에 매우 증가했고요. 자, 경영. 농장주들은 유망민,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유망민, 거지들이죠. 자신의 소유의 노비처럼 만들어 자신의 토지를 경작시키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자, 노비. 자, 양반은 재산의 형태로 노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선 전기에는 적게는 10명, 많게는 100여 명이 넘는 노비를 보유하고 있다. 자, 증대 방법. 노비를 직접 구매, 사기도 했지만 주로 자신이 소유한 노비가 출산한 자녀는 어떤 거예요? 노비 신분이 세습되죠. 자, 노비가 되는 법에 따라 노비수를 늘리거나 자신이 소유한 노비를 양인 남녀 혼인시켜 늘립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전기까지 뭡니까? 일천즉천의 원칙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면 자식이 노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걸리면 노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양인 남녀랑 혼인시켰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비가 있으니까 엄마 또는 아빠가 노비면 자식이 노비가 되니까 이럴 경우 뭡니까? 노비의 숫자가 늘어나겠죠. 자, 노비의 활용입니다. 솔거노비. 이 집안에서 뭡니까? 직접 거느려서 솔거노비예요. 집에서 가사일, 밥 짓고 빨래하고 농사일, 집 근처 농사, 그 다음에 옷감을 짭니다. 자, 그 다음에 외거노비.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대농장을 소유했을 때, 자, 멀리 나가서 밖에 거주하면서 농사짓는 노비가 외거노비예요. 고려시대 때도 설명을 했고요. 자, 주인과 따로 살며 주인의 땅을 경작하거나, 자,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자, 양반들은 외거노비에게 신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노비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진 않는데, 주인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야. 그 주인에 대한 의무가 신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해진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 액수는, 자, 보통 노비할 때 노는 남자예요. 자, 면포 한 필과 저와 10장. 자, B는 면포 한 필과 저와 10장. 이게 신공의 기준 액수입니다. 자, 요거는 시험 문제 물어요. 이건 시험 문제 물어보기 때문에 이 액수는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0, 1, 1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액수를 정해놓은 이유는 어떤가요? 자, 저 땅에서 네가 농사 짓는 거 다 내 거. 해서 뭡니까? 농사 짓는 거 다 내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대충 농사 지은 다음에 망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뭡니까? 애초에 액수를 박아놓은 거예요. 무조건 이만큼은 네가 내야 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못 채울 경우입니까? 페널티를 가한다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액수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반 생활. 조선시대 전기는 뭡니까? 양반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농민입니다. 농민 보호책. 조선 정부는 세력가들이 농민의 토지를 빼앗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했다. 그래서 조선 건국 초반엔 그래요. 농민들도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한 결과 농민 생활은 이전 고려시대보단 나아집니다. 중농정책, 농업을 권장합니다.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자 했고요. 자, 농업 기반이다. 정부는 개간을 강요했고요. 각종 수리시설, 저수지예요. 자, 보수 확충하는 등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는데, 이건 뭐 어떤 시대건 이렇게 하는 거죠. 삼국시대도 했고요. 그 다음 고려시대도 했고요. 그 다음 조선시대도 한 거예요. 자, 농서. 이것이 조선시대 특징적인 겁니다. 자,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사직설. 자, 최초의 자주적 농서죠. 금양, 잡록 등 농서를 간행 보급했다. 그 다음에 양반들의 관심 증대. 자, 양반들도 간이 수리시설, 작은 규모의 저수지를 만들고요. 중국의 강남 지방 농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농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 농법 읽어보세요. 자, 농업기술 개량입니다. 이 시기에 이르러 고려시대 농업기술이 더 개량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발달했다 해서, 자, 농법 발달. 자, 밭농사. 조보리콩의 2년 3작이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후기에 2년 3작이 도입돼요. 특정한 지방에서만 해요. 조선 전기에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었다. 이건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논농사. 자, 남부지방의 모내기법이다. 그래서 뭡니까? 고려시대 때 말씀드렸죠. 고려시대 후기에 해서 이양법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논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모판에 뿌렸다가 계속 옮겨서 꽂는 거지. 모내기. 그래서 이사 가서 이양법이에요. 자, 이양법이 뭡니까? 이것이 고려시대 후기 때 도입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전기에 뭡니까? 이양법이 남부지방. 자, 이양법은 가뭄에 약해요. 자, 남부지방에서만 하는데 여기에 뭐가 추가돼요? 이모작이 추가됩니다. 이모작이 추가된다. 이걸 시험 문제 없습니다. 조선시대 전기죠. 자, 남부지방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이양법 뭡니까? 옮겨 심기 때문에 봄 가뭄에 약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논에 뿌려서 자란 애들 어떤 거야? 환경에 적응이 돼 있지. 근데 이양법 뭡니까? 모판에 심어서 뽑아서 꽂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어때요? 뿌리를 내리기 전에 전멸합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으로 옵니까? 이건 법적인 제한입니다.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정부가 남부지방에서만 하라라고 해서 뭡니까? 이건 법으로 제한을 해요. 그 다음에 이모작이 추가되었다 해서 뭡니까? 이모작은 뭐냐면, 자, 쌀과 보리를 연달아 짓는 게 이모작입니다. 자, 그럴 경우 뭡니까? 자, 왜 이러냐면, 자, 이양법을 해야지만 이모작이 가능해져요. 자, 그럼 뭡니까? 쌀이 재배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죠. 가을에 거둡니다. 이게 뭐야? 쌀이에요. 쌀입니다. 쌀이고요.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에 보리는 뭡니까? 가을에 씨를 뿌려서 뭡니까? 그다음에 봄에 거두죠. 봄에 거두는데, 자, 보리가 자라는 기간과 뭡니까? 쌀이 자라는 기간이 겹쳐요. 보리가 자라는 기간이 쌀이 자라는 기간이 겹칠 때 뭡니까? 다 보리가 익기도 전에 뭡니까? 이걸 거두면
먹을 게 없죠. 그 다음에 보리농사. 보리농사 끝난 다음에 씨를 뿌리면 쌀이 안 자라요. 그렇게 옵니까? 그렇게 옵니까? 이 보리를 재배할 때 옵니까? 이 기간, 이 겹치는 기간 동안 어디서? 쌀은 모판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보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물을 대고 그걸 옮겨서 꽂는 거지. 그럴 경우 뭡니까? 이 양법이 이모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내죠. 자,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뭡니까? 보리와 벼의 재배 기간이 겹칠 때 그때 겹치는 기간 동안 뭡니까? 쌀의 경우 뭐야? 모판에서 자란다. 그 다음에 보리를 거둔 다음에 옮겨 심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 모내기는 봄 가무에 따른 수리 문제, 저수지 문제 때문에 남부 지역으로 제한됐다. 법적 제한돼요. 정부가 뭡니까? 이걸 확산시키는 걸 막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에 많이 묻습니다. 자, 이항법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가뭄이 심하네. 비가 오길 바라고 저수지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논밭이 말라 들어간 걸 보다가 농사가 망한다면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자, 이 법은 제초. 그러니까 풀 뽑기엔 편합니다. 잡초를 뽑기엔 편하나 만일 한 번만 가뭄을 만나면 실수한다. 이런 거죠. 이걸 많이 물어요. 다음 12법. 비료주는 법이다. 자, 거름의 종류는 조선 초기에는 인분, 은가죠. 은가, 사람 은가, 재가 가장 보편적 이용되었고요. 자, 내용은 밑거름과 덧거름을 주게 되었다. 결과 고려 후기부터 진전되어 농경제 상경화가 이루어집니다. 항상 농사 짓는 거죠. 자, 휴경제도가 거의 소멸했다. 자, 농기구 개량, 쟁기나 소비 등 농기구가 개량되었고요. 자, 목화 재배 확대, 목화가 거의 전국적 재배. 백성들은 주로 무명옷을 입게 되었고 무명은 화폐처럼 이용됩니다. 이것도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고려말 목화시 전래. 그다음 뭡니까? 조선 전기의 일반화.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묻습니다. 자, 특용작물 삼모시의 재배가 성행했고 약초와 과수 재배 등이 확대되었다. 자, 양잡이다. 누에치기죠. 누에가 뭡니까? 이 나방의 애벌레죠. 그래서 얘가 뭡니까? 번데기가 될 때 씨를 뽑는데 뭡니까? 그 번데기를 뭡니까? 불불불 끓여서 뭡니까? 씨를 뽑아서 만든 게 비단입니다. 그러니까 누에를 통해서 우리가 비단을 만드는 거예요. 누에가 뽕나무를 먹고 이렇게 자라죠. 그게 누에치기입니다. 그래서 삶았을 때 씨를 뽑아서 비단 만들고 그다음 뭡니까? 부글부글 끓인 뭡니까? 번데기는 우리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뭡니까? 한국 사람이 먹는 유일한 곤충이 이거죠. 못 먹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 확산. 자, 양잠에 대한 농사도 편찬됐다. 그래서 뭐 잠자가 들어가면 뭡니까? 누에치기고요. 그래서 양잠한 동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가 잠실이죠. 잠실. 잠실이 이 양잠에서 명칭이 온 것입니다. 자, 농민의 농토 이탈. 그래서 농업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농민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유제가 점차 확산, 농민들이 자연재해 고리대 세금 부담 등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를 팔고 소작농이 되는 경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초기에 이 자영농이 많았던 게 점차 뭡니까? 붕괴하는 거예요. 자, 지주에게 수확료로 수확의 반, 소작료로 수확의 반 이상을 내야 되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그 다음에 농민 이탈 방지책, 구황철에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자, 농민이 뭡니까? 특히 흉년 때 먹고 살기 힘들지. 정부는 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잡곡, 도토리, 나무 껍질 등을 먹어라. 구황 방법. 흉년일 때 살아남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민 통제 강화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 호패법. 신분증 제도예요. 다른 동네 갔을 때 뭐야? 너 모르는 얼굴인데 신분증 할 때 뭡니까? 너 우리 동네 아니네 할 때 뭐야? 처벌받을 수 있는 거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가작통법. 이 5집을 묶는 거죠. 옆집이 튀었을 때 뭡니까? 나머지 집에게 뭡니까? 연대 책임을 묻는 겁니다. 따라서 뭡니까? 여기에는 호패제도와 오가작통 제도는 뭡니까? 농민의 통제책, 강경책입니다. 농민의 유망을 막고 통제를 더욱 강화합니다. 왜 한 거야? 농민의 이탈을 방지하려고. 그 다음에 자치조직, 지주인 지방 양반들도 뭡니까? 지방의 향촌 규약인 향약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사회를 안정시키려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수공업이다. 자, 조선시대 전기, 상업과 수공업은 뭡니까?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 자, 근데 이게 뭡니까? 16세기에 조선시대 중기 16세기부터 동요가 시작되어서 뭡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민간 부문이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조선시대 전개 뭡니까? 정부의 통제입니다. 정부의 통제가 약화돼요. 후기 때 계속 약화되고요. 그 다음 뭡니까? 민간 영역이, 전개에는 비중이 적다가 후기 때 민간 영역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영역이 약화되고, 그 다음 민간 부문이 상승한다. 라고 해서 이 큰 틀거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관영수국업. 그래서 조선은 고대나 고려보다 관영수국업. 그래서 정부가 경영하는 거예요. 잘 정비합니다. 전문적인 기술자, 공장안입니다. 여기는 공장은 장인이고요. 안은 명단입니다. 장인의 명부에 등록시킵니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각급 관청에 소속하게 하고 이들에게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 공급하겠다 해서 어떤 거야? 그래서 정부가 경영, 수공업장이 뭡니까? 정리하면 뭡니까? 자, 수공업자, 장인들을 부역동원시키는 겁니다. 공짜로 일을 시키는 거죠. 자, 관수품 납품입니다. 관수품 납품. 국역이다. 자, 등록된 장인들은 의류, 활자, 화약, 무기, 문방구, 그릇, 다양한 제품 등을 제조합니다. 여기 있는 물품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다음에 국역의 활동. 관장은 근무하는 동안에 식비 정도만 받아요. 이거 무보수예요. 자, 국역의 물품을 제조, 판매, 생계 유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야? 장인들 부역동원할 때 옵니까? 그럼 생계 유지 방법. 첫 번째. 할당량 초과하여. 내가 화살을 만드는 장인이다. 하루에 10개 만들어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근데 12개를 만들면 뭡니까? 10개는 나라에 내고 2개 더 만들었지. 그걸 뭡니까?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야? 부역 외 기간. 자, 여러분 1년 365일 부역 동원하는 거 아니죠? 부역 기간 중 나머지 다른 기간이죠. 동원되지 않는 기간 때 뭡니까?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부역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공업이 발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시면 초과 생산품, 국역 기간 중 자신의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판매합니다. 동원 기간입니다. 부역으로 동원되는 기간 이외 사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쇠퇴는 16세기 들어와 부역제가 맛이 가는 거예요. 부역제가 흔들리고요. 상업이 발전하면서 점차 쇠퇴합니다. 자, 민영수공업 어떤 거야? 비주류죠. 민간 부문의 수공업이다. 자, 생산물품. 농민들을 상대로 농기구 중에 물품을 만들어 공급했고 양반의 사치품도 생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달이 미숙했기 때문에 부진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관영수공업이 주류, 민영수공업이 비주류인데 이 주류와 비주류가 후기에서 바뀌는 거죠. 자, 간해수공업. 농민들은 자급자족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이렇게 무슨 넥타이니 옷이니 사서 입지만 그 당시에는 옷을 대체로 지어 입었기 때문에 대체로 간해수공업은 생활 필수품, 대체로 옷이에요. 자, 생산 물품은 무명, 명주, 무시, 삼배 등 옷감이고요. 자, 목화 재배가 확대되면서 무명 생산이 점차 증가합니다. 자, 다음 상업활동 역시 관영상업. 조선은 고려보다 상업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시전이다. 그래서 국영점포예요.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종로거리에 만든 상점가에 개경에 있는 시전 상인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납세부당, 장사의 대가로 정부는 점포세와 상세를 거두었다. 독점적 판매권입니다. 시전 상인은 국역의 형태로 왕실이나 관청의 물품을 공급한 대신 특정 상품에 대한 뭡니까? 독점 판매권이다. 그래서 시전이 일종의 뭡니까? 일종의 뭡니까? 어용상입니다. 시전이 정부와 연계되어 있는 어용상인인데, 근데 벼슬아치가 나와서 뭡니까? 직접 장사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굳이 똑같지 않은데 굳이 비업 어떤 거야? 무슨 한국전력공사 정부랑 연계되어 있는 뭡니까? 공기업 있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전의 경우.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정부랑 연계되어 있는 상인이기 때문에 뭡니까? 자, 나라님이 비단이 필요하다 할 때 비단을 내는 거지. 이런 거요. 내는 대신에 어떤 거다? 이 시전 상인이 물건 팔 때 뭡니까? 그 동네에서 다른 상인이 그 물건을 못 팔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득을 보장해 주는 거죠. 자, 결과는 자유상업의 발전이 당연히 부진합니다. 자, 유기전이다 해서 뭡니까? 이들 시전 중에서 비단, 명주, 종이, 어물, 모시, 무명을 파는 점포가 가장 번성했다. 이게 뭡니까? 이 시전 중에서 가장 강력한 6개의 점포를 유기전이라 합니다. 유기전이라는 거 일단 아는 거 우선 아시면 되겠고요. 유기전.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이 시전 상인이 약화되고 그다음 뭡니까? 이 독점적 판매권도 없애거든요. 그때 뭘 제외해요? 유기전을 제외한다. 이런 얘기가 후기 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뭡니까? 지금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경시섭. 자, 시전들의 불법적 상인을 통제합니다. 경시섭이다. 세조 때 이름을 평시서로 바꿨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예요. 시전의 감독, 물가 조절, 그다음 도량형. 뭐 예를 고기를 파는데 뭡니까? 뭐 저울을 속인다거나 이런 거죠. 이런 걸 감독, 상업을 뭡니까? 통제합니다. 우선 전기 상업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난전은 뭡니까? 난전은 뭡니까? 난전 어지럽게 늘어선 점포, 노점상입니다. 노점상입니다. 시전상인 등의 견제로 발달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장시, 시골에 있는 시장입니다. 15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장시는 서울 근교와 지방에서 농업 생산력 발달에 따라 힘입어 증가합니다. 장시구역. 장시 발달 나와있다. 그래서 다음 미녀는 장시를 돌아다니는 행상대의 일상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해서 집신에 간발치고 패랭이 쓰고 꽁무니에 집신 차고 이고지고 이장저장 뛰어가서 장돌뱅이. 이게 조선시대 행상.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입니다. 이게 보부상입니다. 자, 보부상을 많이 묻는 문제, 이 지문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정부의 통제. 자, 농민들이 농업을 벌이고 상업에 몰릴 걸 염려한 정부에서는 장시의 발전을 억제했으나 일부 장시는 정기시장으로 정착해갔고요. 자, 전국적 확대. 16세기 중엽에 장시는 전국적 확대됩니다. 자, 보부상 방금 얘기했죠. 보부상들이 장시에서 농산물, 수고업 제품, 수산물, 약재 등을 판매, 유통시킵니다. 자, 보부상은 보상과 부상, 그래서 보찜장사, 등찜장사로 정리되는 관어행상, 어용상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보부상은 자유상인이 아니다라는 것. 이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시전상인과 마찬가지로 어용상인입니다. 정부랑 연결돼 있어요. 조선시대 때 뭡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게 안 됩니다. 이게 정부가 허가해서 정부랑 연계되어 있는 상인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묻습니다. 자, 활동은 5일마다 열리는 장시. 해서 뭡니까? 뭐 이쪽 장이 문을 닫으면 저쪽으로 넘어가서 팔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거죠. 생활 필수품을 유통시켰다. 자, 보시고요. 자, 화폐입니다. 화폐. 자, 유통의 부진이다. 정부는 조선 초기에 저화나 조선통보 등을 만들어 유통시키려 했으나 유통이 잘 안 된 거예요. 조선시대 전기까지 뭡니까? 화폐가 널리 유통이 안 됩니다. 자, 유통수단. 자, 굳이 농민이 뭡니까? 뭔가 살려고 했을 때 뭡니까? 화폐로 동전을 쓴 게 아니고요. 쌀과 옷감을 쓰는 거죠. 쌀과 옷감을 가지고 교환이 가능하니까. 자, 조선전기화폐 저하입니다. 저화. 태종 때. 자, 사섬서에서 발행했고요. 조선 최초의 지폐이다. 저화입니다. 그 다음 조선통보. 저화의 가치가 떨어지자 보완하기 위해 발행한 철전입니다. 조선통보가 특히 세종 때 특히 유명하고요. 조선 후기 때, 인조 때 글자를 8분 서체. 그러니까 이 조선통보라는 뭡니까? 여기 있는 글자를 뭡니까? 이 폰트를 바꾼 거죠. 다시 만들기도 했다. 그 다음에 팔방통보.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뭡니까? 저화하고 팔방통보예요. 조선통보는 뭡니까? 이게 조선시대라는 거 알죠? 써있죠? 조선이라고 써있습니다. 자, 팔방통보. 시험에 뭘 묻냐면 고려시대 때 만들었다면 틀리죠. 그거를 큰 틀로 알아두시면 돼요. 세조 때고요. 전시에 화살촉 사용해서 뭡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전 모양은 뭡니까? 동그랗고 뭡니까? 이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는 팔방통보는 뭐야? 잎사귀 모양입니다. 잎사귀. 그래서 버드나무 잎사귀 모양이라 해서 엽전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 동그란 엽전이 아니고 뭡니까? 이 팔방통보가 뭡니까? 이렇게 잎사귀 모양이고 여기 뭐야? 여기 화살을 이렇게 연계해서 평 쏘는 거죠. 화살촉으로 쓴 거예요. 화살촉으로. 상대방이 이거 맞고 죽으면 정말 돈 맞고 죽는 거예요. 저화의 3배 가치랍니다. 그래서 팔방민, 뭐 다양하게 썼다. 팔방통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대외무역이다. 기본적으로 조선은 주변 국가의 무역을 통제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외교 파트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은 쇄국이 기본입니다. 자, 조선시대 후기 가서 개화기 때 흥선대원군이 쇄국한 게 뭡니까?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조선시대 내내 한 거예요. 내내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역을 통제합니다. 근데 대원군이 불행했던 건 뭐야? 그때 외세가 많이 온 거죠. 그 다음에 국가별 교육 형태. 자, 명나라입니다. 사신이 왕래할 때는 공무역과 사무역을 허용했고요. 여진입니다. 국경 지역에 설치한 무역소를 통해 교육했고요. 일본 동네에 설치한 뭡니까? 외관입니다. 자, 일본에 있는 상인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이쪽 중심으로 무역했다. 그 다음에 사무역이다. 자, 국경 부근에서 이루어졌으며 엄격하게 감시를 받습니다.
사무역이 늘어나는 걸 봅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로 거래된 물화는 무명과 식량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뭡니까? 조선시대 전기, 무역의 통제. 자, 다음 뭡니까? 모 중심, 공무역, 조공무역 중심이다. 이렇게 크게 알아두시면 문제가 없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몇 개 좀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경제활동. 이런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문제요. 자, 조선시대 양반과 평민의 경제활동이 아닌 것. 자, 양반의 경제 기반은 과전과 녹봉, 자신 소유의 토지와 노비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반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모두 주변 농민에게 병작반수 형태로 소작시켰다면 이게 답이죠. 제가 앞에 강조했던 게 뭐냐? 양반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누구에게? 노비에게 경작시키고 남는 땅을 소작을 시키는 거죠. 답이 2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강조를 했던 것이고요. 자, 농민들은 고리대나 세금 부담 등으로 자기 토지를 팔고 소작농이 되는 경우가 증가했다. 그렇게 되죠. 자, 양반들은 자신이 소유한 노비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양인의 남녀와 혼인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있다고 앞에서 봤습니다. 토지를 상실한 유랑농민이 늘자 지주인 양반들은 향약의 시행으로 향촌사회를 안정시키고자 시도했다. 그것도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농업기술 관련된 문제입니다.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종합적인 문제. 자, 다음은 조선시대에 살았던 어떤 농민의 인적사항이다. 이 농민의 당시 생활 모습을 바르게 추론한 것. 옳은 거예요. 김갑돌이고요. 18년생입니다. 40세 뭡니까? 당시에 뭐야? 1458년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함정 문제. 이거 꼬아서 내는 거예요. 1418년을 묻는 게 아니고요. 1458년. 그러니까 15세기 중엽 이후를 묻는 거예요. 거주지는 경기도 수원입니다. 중부지방입니다. 중부지방입니다. 자, 다음에 재산은 가옥 한 채, 토지 3결인데요. 자, 보시면 자, 바르게 추론한 것. 자, 가을 추수 후에 논에 보리를 심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모작이죠. 이모작. 근데 이모작은 뭡니까? 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이모작은 남부지방에서 하죠. 이양법을 남부지방으로 제한하니까. 여기는 수원이니까 수원은 아니에요. 이건 아닌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뭐야? 위치가 맞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뒷논에 벼 대신 담배는 조선시대 후기작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에 심은 목화로 무명옷. 앞에 얘기했죠. 예, 목화 재배가 일반은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풍요에 관계없이 수확량의 10분의 1을 전세로 납부했다라고 하면 아닌 게 뭐냐면 15세기 중엽 이후 1458년 정도 되면 뭡니까? 세조 때예요. 대체로 세조 때. 세조 때이면 뭡니까? 우리가 넓게 보면 어떤 거야? 세종대왕 이후에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풍요에 따라 뭡니까? 상상년에서 하년까지 옵니다. 9등급으로 걷죠. 수학의 10분의 1을 납부한 게 아니고요. 풍흉에 따라 옵니까? 가변징수한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수공업이다. 정부 주도의 수공업이다. 자, 관장들은 그래서 관에 소속된 장인들은 공장은 등록되고요.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소속되었다. 그래서 여기 소속되어 있는 장인들이 관장이에요. 자, 관장들은 매년 일정 기간 책임량을 제조해서 납품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장이 관청에서 복만 대가로 국가는 녹봉을 지급하였다. 이 3번이 답이에요. 자, 여러분, 부역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에서 뭡니까? 공짜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보수. 국가에서 뭐만 줘요? 식비만 줘요. 식비만. 관장의 주요 생산품은 의류, 활자, 무기, 문방구, 그릇 등이었다. 뭐 이런 건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이런 식의 뭡니까? 물품을 외워서 한두 개 바꿔낸 다음에 아닌 거 이런 문제는 드물고요. 이런 걸 많이 봤었죠. 이런 거 3번이 답이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뭡니까? 조선시대의 사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